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팰리스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로세니어볼 아래서 5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4승 1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리그 2연승이고요. 공식 경기 3연승 중입니다. 이제 흐름이 아주 좋죠. 로세니어볼 들어오고 나서 사실 감독이 처음에 온 것 치고 경기력의 부침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1패가 아스날인 걸 감안할 때는 아주 순조로운 적응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연착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폴리와의 챔스 이후에 웨스트햄과의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웨스트햄도 최근에 약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 시즌의 전적을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충분히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흐름까지도 첼시가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 좀 이른 시간에 3대0이 완성되면서 또 로세니어 감독이 어느 정도 주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세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폴리 원정을 또 강력하게 라인업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오늘 최고의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이스테방 윌리안. 그냥 물건입니다. 그냥 그릇이 다릅니다. 저는 이 축구 선수의 실력을 그릇에 차 있는 물이라고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어떤 선수가 그릇이 얼마나 큰가, 이거는 그 선수의 고점의 어떤 고점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선수인가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담겨있는 물은 현재의 실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테방은 지금 일단은 그릇 자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릇이 엄청 큰 선수인데 거기에 물도 꽤 많이 담겨있다. 다른 선수가 꽉 찬 것과 같은 정도의 물이 담겨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골은 완전히 이스테방의 동무되었습니다. 일단은 스피드가 좋아요. 스피드 좋은데 스피드만 좋다고 해서 그런 득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거기까지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좋지만 힘이 딸리는 선수들은 거기까지 못 가져가고 결국엔 스텝이 꼬이거나 슈팅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테방은 쭉쭉 가져가면서 힘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찬스까지 왔고요. 거기서 이제 슈팅 장면에서는 슈팅 테크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스테방이 좀 왼발 쪽으로 몰린 상황에서 그걸 풀스윙으로 가져가려고 자세를 크게 잡았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붙어있는 속도와 합치면 컨택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이스테방이 자신의 속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공을 끊어 차는 식으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공 밑둥에다가 발을 쑥 넣어가지고 탁 끊어 찬단 말이죠. 근데 이 끊어 차는 그 테크닉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스테방이 첫 골에서는 그런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두 번째 득점에서도 이스테방이 많은 역할을 했죠. 일단 첼시가 팰리스한테 압박당하고 있을 때 그걸 잘 풀어나오면서 주앙 페드로가 뒤쪽으로 주고 움직였는데 그 움직임이 또 좋았어요. 중앙 쪽으로 뛰는 게 아니라 사이드로 빠져 뛰어들어가면서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움직였고, 이스테방 또 패스 강도가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앙 페드로가 박스 안에서 이렇게 접고 슈팅을 때린 것도 매우 침착했어요. 근데 사실 접었을 때 와튼이 이제 다가왔었는데 거기서 와튼이 아니라 가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막으로 왔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튼이 돼버렸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벗겨지지 않는 수비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어쨌든 강팀의 조건은 상대방의 실수를 잘 활용하는 거, 상대방의 실수를 골로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간 첼시가 전반전에 막 경기력이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스테방이 그 실수를 잘 이용해서 득점함으로 인해서 또 팰리스 선수들이 한 골 먹혔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첼시가 뒷공간 생기니까 그 뒷공간을 이용해서 득점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이 조금 편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실타래가 막 얽혀 있었다고 하면 그 실타래를 처음에 잘 풀어 제낀 게 사실 이스테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저번에 맨유랑 경기할 때도 보면은 전반전의 압박은 상당히 잘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글라스너 감독도 카메라에 잡힐 때 계속 프레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압박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고 또 나름 압박이 잘 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압박이 있을 때 첼시가 사실 가운데 쪽으로 막 들어가서 속 시원하게 풀기는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전반전 빵대빵으로 갔을 때는 좀 첼시가 이상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타방이 빠른 득점 만들어준 게 매우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오늘 산체스가 저는 선방이나 캐칭 매우 안정적으로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체스가 특히 전반 초반에 바디아실이 두 명한테 압박당해서 공 뺏겼을 때 그거 1대1 발로 막아준 거, 이게 오늘 경기에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 강팀과 약팀의 차이는 결국 그런 1대1 찬스에서 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고, 마테타는 그렇게 좋은 찬스가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혔어요. 저는 이스테방보다 훨씬 더 쉬운 찬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테방은 저 먼 데서부터 뛰어갔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고 또 수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었지만, 마테타는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운 데서 공을 뺏었고 그 다음에 뒤에 수비가 달려오고 있긴 했지만 뭐 붙어있는 상황에서 슈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테타가 그런 것들을 놓친 거는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이,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 산체스가 오늘 해준 활약들, 이런 부분들이 첼시가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력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첼시가 세트피스, 그러니까 코너킥이나 스로인 상황에서 첫 헤더를 뺏기는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헤더를 뺏겨서 어떻게 보면 또 코너킥 실점의 기점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전반전에 롱스로인 날라올 때 리스 제임스가 헤더 잘못해서 또 첼시가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첼시가 훈련 과정에서 세트피스 수비를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첫 헤더를 잘 맞추는 거,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압박이 들어왔을 때 숏패스로 풀어보려고 하기보다는 산체스도 롱킥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도 롱킥을 좀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체스도 이제 압박당했을 때 어느 정도 롱킥이 됐던 선수입니다만 오늘은 좀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찼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첼시가 팰리스 체력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선수들끼리 공을 잘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테크닉은 살아있는 선수들이고 그런 것들 버텼을 때 충분히 퍼포먼스 뽑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또 이제 뭐 경기력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오늘 롱볼로 공격 전개, 그러니까 뒷공간 한 번에 노리는 그런 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잘 연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살짝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특히나 네투 같은 선수들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롱볼 전개할 때도 조금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느꼈고, 확실히 이제 로세니어 볼로 오면서 그 경기의 안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레스카는 카이세도 원볼란치 느낌으로 나오고 위쪽에 공미 성향을 2명 가지고 오면서 플레이하는가 하면, 지금 로세니어 볼은 공미 하나 두고 약간 볼란치 2명을 쓰는 듯한 느낌. 그 볼란치 중에 한 명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긴 하지만 일단은 투볼란치로 뒤쪽을 단단하게 갖춘 거,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3명을 마레스카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리고 로세니어는 마레스카에 비해 수비적인 성향으로 들고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 거기서 이제 산투스라는 선수가 계속해서 카이세도의 보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미드필더 성향이 어떨 때 차이가 나냐면 내려앉은 수비할 때 좀 차이가 나요. 뭐 빌드업 할 때는 선수들이 공 없을 때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포지션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수비 상황에서 내렸을 때는 미드필더 성향이 투공미냐 투볼란치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안정감은 가져갈 수 있는 게 로세니어 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세니어 볼에서 제가 지금까지 5경기 보면서 특징적으로 좋았던 건 확실히 역습인 것 같아요. 역습 상황에서 퀄리티가 진짜 좋다. 이번 경기도 어쨌든 역습으로 득점을 했던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로세니어 볼의 역습,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디아실은 가끔가다 그런 큰 실수가 있어가지고 첼시 센터백 조합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